강릉선 탈선 사고는 공사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실한 점검 과정도 지적받았습니다. 올 한 해 강원도의회는 집행부 의도대로 안건을 처리한다며 거수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플라이강원 국제선 양양에서 대만 타이베이 노선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2, 3년 사이 도루묵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불법 통발 포획 역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KTX 강릉선 탈선 사고는 공사 잘못 때문이라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실한 점검 과정으로 문제를 발견하고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이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의 원인은 공사 잘못 때문으로 결론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애초 시공 단계에서 신호 케이블을 뒤바꿔 꽂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로 전환기가 선로에 밀착되지 못하고 벌어진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는 강릉역을 출발해 서울 방향과 강릉 차량기지 방향으로 나뉘는 선로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 방향 선로 전환기에 이상 신호가 들어와야 하지만 신호 케이블이 뒤바뀌는 바람에 강릉 방향에 이상 신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 강릉선 KTX는 이상 여부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당시 감리원이 케이블 연결 도면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수정하도록 했지만 공사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유지 보수와 시험 운행 사전 점검을 해야 하지만 이 또한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뉴얼대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검사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사위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에 철저한 관리 감독과 관계자 교육, 사전 점검 등을 권고했습니다. 조사위의 이 같은 결론에 따라 강릉선 공사를 담당했던 철도시설공단은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며 각종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2019 연말 기획보도. 오늘은 강원도의회 거수기 논란을 짚어봅니다. 초선 의원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돋보이기도 했지만 민감한 도정 현안 앞에서는 집행부 의도대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병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의욕이 충만했던 제10대 강원도의회에서 조례 등 의원 입법 발의 건수는 올 한 해 100건이 넘었습니다. 강원도의 제출 건수를 훨씬 능가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정으로 더욱 돋보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서도 도의원들은 꺼리낌 없는 비판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과정과 결과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레고랜드 관련 심사는 활발한 입법 활동이 무색할 만큼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비 마련을 위한 투자 동의안 심사에서 정당과 지역구를 떠나 한 목소리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사업 시행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 불투명한 수익성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그럼 지금 56억으로는 당장 1년 이자조차도 감당할 수 없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검토해 주십시오. 하지만 별도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끌어낸 결론은 도 집행부가 낸 내용대로 원안 가결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까지 이어져 기립 투표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논란 끝에 의회를 통과한 사업은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말 불거졌던 2021 동계 아시안게임 유치, 불빛 축제에서 이름이 바뀐 호수나라 물빛 축제, 모바일 강원 상품권 도입까지 과정은 반대로 일관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도 집행부의 무리한 사업 강행에 무조건 동조해 거수기나 다름없다고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지만 도의회가 안과 바깥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은 통과를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거수기가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해당 의원들은 안건에 대한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며 정파적 결정이나 거수기라는 비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의 주택자에 의한 책임 소재, 이 부분이 더 큰 부담이라는 것을 의회가 먼저 살펴봤고요. 밖에서 바라보기에는 당대당으로 다 지금 대립하는 걸로 보여지고는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이 소통하고 신뢰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의원들의 다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강원도 의원들이 토론과 합의를 거치다 보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감시와 견제 역할은 무뎌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도내 8개 의석수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4+1 협의체는 우선 전체 300석 중 253석을 지역구로 47석을 비례로 정했습니다. 특히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기로 한 인구 기준일도 선거일 15개월 전 말일인 올해 1월 말 인구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은 인구 상한선 27만 3,130명을 넘어 분구 논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분구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반면 통폐합 위기에 몰렸던 속초, 고성, 양양은 인구 하한선을 넘어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플라이강원 국제선 양양에서 대만 타이베이 간 노선 취항식이 오는 26일 양양국제공항에서 열립니다. 내외빈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도지사 위촉식과 축하 공연, 제막식, 관광객 선물 증정 등의 행사가 마련됩니다. 양양 타이베이 간 노선은 매일 1회, 주 7회 왕복 운항하며 첫 비행기는 26일 오전 9시 50분 양양을 출발하고 입국 관광객을 태운 비행기는 오후 4시 25분 양양에 도착합니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민에 한해 양양 타이베이 간 항공 운임을 10% 특별 할인해주기로 했으며 현지에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음주운전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여전한 음주운전 실태를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밤 11시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목격한 SUV 승용차가 방향을 틀어 도주합니다. 곧바로 순찰차가 추격에 나서지만 운전자는 주택가에서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결국 운전자는 막다른 길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3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음주 적발 건수는 법 시행 직후인 올해 1월 257건에서 지난달에는 432건으로 증가해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올해 강원도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올해 도내 음주사고 사망자는 17명, 지난해보다 2명 더 많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도 연말연시를 맞아 낮에도 주요 길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모임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지속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일반 도로는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불시에 음주 단속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 동해안 도루묵 어획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루묵 산란철에 항포구에서 통발로 도루묵을 잡는 행위 역시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포구에 설치한 통발을 걷어올리자 도루묵이 팔딱팔딱 움직입니다. 통발 안 곳곳에는 도루묵 알덩어리가 수북이 붙어 있습니다. 좀 있나요? 도루묵이? 이제 끝났어요. 시기가. 도루묵은 산란철인 11월과 12월에 해안가 얕은 바다에서 해조류에 알을 낳습니다. 이때를 노려 항포구에서는 통발을 넣어 도루묵을 잡는 일이 흔하게 목격됩니다. 이렇게 통발로 도루묵을 잡는 게 도루묵 어획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루묵 어획량은 지난 2016년 역대 최대인 7,500톤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4,000톤을 겨우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국립수산과학원이
항 주변에 설치된 통발 표본을 추출해 어획량을 산출해 봤더니 한 달 동안 540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항 포구에서 통발을 넣거나 낚시를 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연간 도루묵 어획량의 10% 이상이 불법 포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방파제에서 통발로 사용하는 것을 좀 금지할 수 있도록 그 어항법과 항만법상의 금지사항을 일반인들에게 이제 홍보도 좀 하고 또 어업인들에게는 그 자망 사용량을 좀 축소도 좀 하고 그다음에 금지 체장을 좀 상향할 수 있도록. 남해구로 도루묵 자원이 고갈돼 회복되는 데만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항포구 불법 포획이 만연한 가운데 과거처럼 동해안 도루묵이 급감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독감 무료 접종으로 논란이 됐던 김한근 강릉시장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김한근 강릉시장과 장시택 부시장, 보건소 직원 등에 대해 무료 접종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MBC 강원영동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독감 무료 접종당의 CCTV 화면과 차량 운행 일지 등 김한근 강릉시장의 행적 자료에 대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비공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릉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김한근 강릉시장과 장시택 부시장이 시청 집무실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무료로 맞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강릉시장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강릉시의회가 올 한 해 167건을 심사 의결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도 전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올 한 해 임시회 6회, 정례회 2회 등 모두 8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안이나 예산안, 동의안 등 167건을 심사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심사 의결한 조례안 80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22건으로 전체의 30%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속초시가 설악 로데오 거리 상점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속초시는 내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설악 로데오 거리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에 들어갔고 어제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또 내년 초에 준공되는 청년몰과 옛 수협부지 개발 사업을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해시 국제하키장이 국제대회 경기장 시설 기준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7년 동해 웰빙 레포츠타운 내에 준공한 동해 선라이즈 국제하키장 제2구장과 기존 제1구장이 국제하키연맹의 글로벌 엘리트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선라이즈 국제하키장은 850석 규모의 관람석과 운영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시아 6개국이 참가하는 아시아 하키 챔피언스 트로피 대회와 아시아 8개국이 참가하는 아시아 그랜드마스터즈 국제 하키 대회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강릉시와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오늘 강릉시청 1층 로비에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도내 순회모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기관, 단체와 공무원, 학생 등 시민들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며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며 희망 목표액은 102억 8,200만 원입니다. 양양군이 2020년 해맞이 축제를 일출 명소인 낙산사와 낙산해변 동해신묘 일원에서 엽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2시부터 낙산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연날리기 체험과 대형 연날리기 시연회가 열리고 저녁 8시부터는 특설무대에서 축하 공연이 열립니다. 또 낙산사 홍해문 입구부터 후문까지 소원 등이 화려하게 장식되고 낙산사 원통보전에서는 자정의 범종 타종식이 열리며 새해 첫날에는 강원도 기념물 제73호 동해신묘에서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례가 봉행됩니다. 강원도가 내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274억 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1,424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18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지난해 70억 원을 투입해 48개 사업에 602명,
올해 268억 원, 67개 사업에 1,540명에 이어 내년에도 55개 사업에 1,424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만들면 행정안전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